연극이 좋다.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는 연극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이당금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을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이어야 네. 하는데 요즘 막 낮 기온은요, 뭐 체감온도 28도, 9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의 생동감이 정말 좋아요. 그 여린 잎들이 이제 더없이 푸르러지고 네. 진한 초록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단어의 일탈을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자리를 네. 내줄 것 같았던 시간이 어느새 오랫동안 사라지고 말았던 느낌인데 6월이 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어떤 지점인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아주 잠깐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했던 시간들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는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 되고 금방이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던 시간은 또 잊혀져서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그리워지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버린 6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라졌던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네. 다시 또 어제가 되면서 그렇게 삶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반복된 삶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것처럼 그리고 일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빛나는 날들이었고 또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정말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애태웠던 그 순간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느낀 나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뭐 소중한 것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네. 혹시 두식 아나운서님은 가장 소중하지만 네.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가족이 소중하게 느끼고도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중한 만큼 이렇게 음. 잘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네.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대하는 만큼만 가족을 대해도 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모르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소중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풀고 이게 이러면 안 네. 되는데. 갑자기 인생 철학 공부하는 시간 같네요. 네, 일상을 잘 살면 사실은 이 인문학적 삶이 되는 거고 그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소재로 연극을 만들고 있는 푸른 연극마을의 개복숭아꽃이라는 연극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먼저 네네. 서두에 이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네. 작가는 푸른 연극마을의 단원이자 배우인 우리 송하늘 작가입니다. 송하늘 배우님. 네. 우리 몇 번이나 오셨던 그 배우님이 작가도. 네, 그렇죠. 와. 송하늘 배우가 이제 원래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작품들을 각색하면서 저희 2인극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온전한 순수 창작극으로 지금 첫 희곡을 생산을 한 겁니다. 네. 언제 하나요? 우리 극단에서는 6월 4일, 5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요. 네. 이번 주 이틀 동안 광주문화재단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을 올리거든요. 그동안에 공연에 목말라 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빛골 시민문화관이면 소극장은 아니에요. 네, 그쵸? 대극장입니다. 네. 공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개복숭아 꽃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네, 뭔가 좀 그 일반 복숭아보다 작고 못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름 네. 짓기 전에 개똥아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냐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으라고 일부러 겉의 모습은 그렇게 못생기고 또는 네. 평범한 네. 그런 이름을 짓는데 이 개복숭아 마찬가지로 네. 일반 복숭아보다는 아주 작고 못생겼지만 맛도 아주 잘생기고 멋들어지게 생긴 복숭아보다는 굉장히 시고 떨떠름해요. 하지만 그 꽃은 아주 예쁘고 더 화려한 색깔로 아름다워요. 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삶 또한 이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개복숭아 꽃이라는 연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장면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저기 피어있는 저 꽃들. 개복숭아 꽃입니다. 개복숭아. 네, 자연스럽게 뻗어서 난 야생 복숭아죠. 이 동네엔 유난히도 복숭아 나무가 많아요. 개복숭아는 못 먹어요? 먹을 수야 있죠. 하지만 생각하던 그런 복숭아 맛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지고 나면 남는 게 못생기고 달지도 않은 열매뿐이라니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늘 화려하게 피어나는 순간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영원히 꽃피우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저한텐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하거든요. 바람이 불어요. 훈풍이네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려요. 자신들에게 닥친 운명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냥 바람이 부는 것 뿐이에요. 가만히 들어봐요. 당신은 누구죠? 저기 혹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봐요. 아주 잠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음.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네. 그 복숭아꽃 아래, 그 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막 바람 소리가 아련하게 다가오고, 네. 뭐랄까요?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음, 근데 대사가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참 인생이 이런 거지라고 느낀 게 네. 결국엔 예기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영원히 꽃 음, 피우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늘 화려하게 피어나는 순간만 있진 않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느껴야 한다. 맞아요. 우리 송하늘 배우님 대단하신데요. 네. 네. 이제 송하늘 작가는 네. 삶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깊이 고민하는 친구예요.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래서 이 지금 작품 개복숭아 꽃이라는 부제는 이제 도화 아래서라는 작품인데요. 도화 아래서. 사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느린 삶 그리고 슬로우 시티 뭐 슬로우 푸드 그러면서 네. 슬로우 하면서 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네. 뭐 지역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음. 이 연극의 주인공 역시 시인 김주열 씨죠. 네. 유명 시인이었던 주열 씨는요, 도시의 각박한 삶에 지쳐서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시골로 귀촌해서 자연스러운 삶을 꿈꾸면서 농사도 짓고 시도 쓰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시골 생활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귀촌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지만은 결국 농촌에서의 삶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과의 간극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단체 또한 그리고 저 또한 보성에서 한 8년 정도 연극 공동체를 꿈꾸면서 보성에서요? 네. 8년을요? 8년을 연극 공동체를 꿈꾸면서 공연 예술촌을 만들고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공연하고 또 돌아오면 텃밭 가꾸고 풀도 깎고 이러면서 예술 공동체를 꿈꿨는데 의식주가 자급자족이 되면서 네. 그냥 원 없이 연극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예술 공동체였었는데 와.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두 명씩 떠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여기 광주로 올라와야 했던 현실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연극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멀리서 보는 것과 그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는 또 다른데 귀촌을 하고 시골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쉴 새 없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네. 살이가 네. 보통이 아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풀 뽑고 시작하면서 네. 정말 자연이 대단하다고 바로 또 풀 뽑아야 된다고 뭐 지금 5월, 6월은 뭐 풀들이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풀이 그 밀림처럼 온시림처럼 막 쑥쑥 자라 있는데요. 이 연극의 주인공 주열 씨 그래서 시를 쓰고자 내려왔지만은 사실은 아픈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시골 또한 개발 붐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더욱더 주열 씨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개복숭아 꽃을 쓴 작가는
이 소재를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기억과 그리움이 남아있는 공간이 사라져 간다는 소재로 네.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송하늘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오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그런 시골집, 그리고 화려한 꽃을 피운 도화, 그리고 봄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었고, 그것을 이거를 대본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희곡화해야 되겠다라는 작업을 한 5년 정도 가까이 해서 네. 작년 겨울에 첫 원고가 나왔고요. 작년 겨울에 우리 극단에서 낭독 연극으로 1차 발표를 했는데 낭독 연극으로. 예, 네. 이거를 무대 공연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극단에서 그 주체로 해서 네. 지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요. 네. 오늘 이렇게 6월에 첫 공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겠지만 이 뒤에 스크린으로 약간 그런 장면이 네. 이렇게 흘러도 굉장히 볼거리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864번님이 오늘도 애청 중입니다. 연극이 좋다 이당금 대표님께 행복을 드려요. 기쁨과 함께. 감사합니다. 4864번님. 네. 저희 공연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네. 이게 초대권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었는데 한번 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일정이 어떻게 됐었죠, 아까? 6월 4일, 5일. 저희가 화수 목요일 이 네. 도화 아래서 맞죠? 네. 도화 아래서 공연 관람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실 분은 샵 2626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있고요. 아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공연 관람권을 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6월 네. 4일부터 공연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538번님도 오늘 연극 이당금님 어떤 거 소개하실지 궁금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멋진 네. 연극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직접 가서 그 음.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 공연 보면 이 느낌 더 잘 맞습니다.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결국 이 희곡이라는 게 네. 이 희곡에서 표현되는 숨표, 그리고 표정, 몸의 제스처가 주는 느낌, 시선 등 희곡의 언어를 사실은 배우의 몸으로 표현할 때 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더 깊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연극은 배우들이 연기하기에는 사실 어쩌면 좀 일상적인 것 같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에피소드도 살짝 귀뜸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비대면 공연이 진행이 되고 SNS 또 실황 중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 배우, 나의 것의 숨결 이런 것들이 전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꼭 연극을 또 보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장면 더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뭐야? 어디야? 살다 이젠 뒷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네. 길을 잃었나요? 네,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요. 사실 뭘 해야 하나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네요. 유림이가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내더군요. 그것도 사정없이. 근데 유림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전 치졸하게도 어떤 반박만 하려고 고심을 하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도 싫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제가 꿈꾸며 상상해왔던 것들과 다를 수도 있었음을 알게 됐답니다. 그걸 느낀 순간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늘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죠. 지금 이거 꿈인가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죠? 혹시 개복숭아의 정령? 마을 사람들을 홀려서 복숭아 나무로 만들어버린다는... 지금 저한테 홀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호리연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꼭... 귀신 같아 보여요? 왜 절 찾아온 거죠? 왜 하필 저한테 나타난 겁니까?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이 있었고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항상 있었을 뿐. 그럼 이 만남이 잘 짜맞춰진 숙명 같은 만남이란 건가요? 아니요. 단지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당신을 만났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숙명이겠죠. 근데 전 왜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걸까요?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는데. 그리움 때문이에요. 그리움. 제발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요? 당신의 딸, 어머니, 할머니, 당신이 그리워하던 그 모든 사람들, 어쩌면 당신의 모든 것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 하지만 당신과 제가 헤어져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네요. 말했죠? 전 당신을 잘 알고 있었다고. 아주 오랜 시간 당신을 지켜봤다고.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앞으로만 걸어나가야 해요. 그저 앞으로만. 절 잊지 마세요. 이 두 분 무슨 관계예요? 시인 주열 씨, 처녀 이분. 네. 사실 이 개복숭아 꽃을 쓴 송원월 작가는 나이는 어리지만 삶에 네. 대한 깊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네. 이 작가의 아버지가 실제로 시인이세요. 아, 네.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연출하고 있는 오성환 연출가가 첫 희곡의 주열 씨는 소설가로 설정이 됐었는데 캐릭터를 시인으로 바꾸고요. 네. 직접 그 작가의 아버지인 시인의 시를 장면 곳곳에 배치하기도 네. 했어요. 그래서 작가의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그리고 귀농 귀촌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배치하고 네. 또 작가는 오르페우스라는 신화적 이야기를 병치해서 희곡으로 완성했거든요. 다른 장면을 사실은 소개를 하게 되면 이 작품의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극장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이단금 대표님도 출연을 하시나요? 네, 물론 출연합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무대 공연인데요. 네. 사실은 방금 들으신 장면은 제가 등장은 하지 않지만 연습 장면 중에서, 그리고 무대 밖에서 리허설을 할 때 지켜볼 때마다 사실은 네. 눈물이 나와요. 그 사실 정도로요. 이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감동을 네. 그동안 연극이 좋다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 네. 공연 관람권 네. 드리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으로 공연장 객석 거리두기가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공연에 목말랐던 모든 분들께 네. 이 공연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특히 우리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청취자분들 전화하시면 무조건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숨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네. 뭘 못 드려서. 근데 오늘 네. 2640번님, 3589번님, 116, 5199 쏟아지고 다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와. 다 우리 드리겠습니다. 4864번님은 네. 두하나와 이단금 대표님께 지금 목포 출장 와 있는데 시원한 목포의 앞바다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네. 멋있는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116번님은 이 엉겅퀴 구절조 사진 보내주시면서 네. 오랜만에 연극 하나 보고 싶다 그러시고 너무너무 좋으실 네, 거예요. 만보 걷기 네. 실천하고 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연극도 보고 싶다는 오하나9번님, 제 고향이 복숭아꽃 유채꽃 피는 곳이었는데 보고 싶다고 해주신 3589번님, 네, 제목도 예쁘다고 2640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초대 말씀 네. 남겨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연극이 좋다 코너 응원해 주셨고요. 특히 네. 이제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를 이렇게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목말랐던 공연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극단 푸른 연극마을은 6월 4일, 5일 이틀 동안 공연하는 모든 공연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이단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날 나랑 싸우고 하지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넌 아빠 딸이잖아. 어떻게 엄마라고 행복한 순간들만 있어. 잘 찾아. 평온한 날씨에도 그냥 한 번씩 휙 하고 희가 맞다가 사라져 버려. 잠깐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저 어디서 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 블랙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해요. 제 모든 인생을 지배해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